여당을 향해서는요, 어제 민주당의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사법개혁안 초안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안에 따르면은요, 이 당초 예고한 대로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없애고요, 외부인의 비율이 훨씬 큰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일제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경우 여당의 노골적인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시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 국회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초안에 따르면 이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가운데 최대 70%에 달하는 9명을 외부인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이 사법행정위는요, 법관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된 겁니다. 법관에서 임명되는 위원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단 1명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법원 안팎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고법 판사는 조선일보에 법무장관이나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원 노조 등이 비법관, 비법조인 위원을 추천하는 데에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과 보직, 평정을 좌우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인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요. 또 다른 법조인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가 만든 인사안에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각 법원의 주요 재판부, 영장전담 판사에 이르기까지 외풍이 개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요, 어제 민주당이 열었던 공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법원의 대표로 참석했던 고등법원의 판사, 그리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방까지 주고받으면서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의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위헌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 심의관은 이 사법부 독립이란 건 재판뿐만 아니라 이 판사 인사로 대표되는 이 사법 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판사 인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법행정은 비법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관의 재판 환경과 재판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걸 설득시키고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앞서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요, 행정처 폐지 법안이 역시 당시 민주당에 의해서 제출이 됐지만 대안이 없다, 결국 현행대로 가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이 꺼낸 법원 행정처 폐지론은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나왔지만 당시에도 권력 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사법행정위원 중 법관을 얼마나 포함시켜야 할지, 심의 의결뿐 아니라 총괄 권한까지 줘야 할지 등을 두고서 여러 의견이 분출을 했지만 결국 누구도 그렇다면 이 법원 행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를 향한 보복성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침을 겨냥해선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사법행정 TF라는 기구에서 발표한 이 사법부 개혁,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법부 개혁입니다. 그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기존의 그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서 법원의 행정 문제를 논의하고 단순히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비법관이라든지 법조인이 아닌 외부위원이 최대 9명까지 참여하면서 이들이 법관의 인사, 징계, 법원의 예산 의결까지 막강한 권한을 이제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상황을 둘러싸고서 지금 위헌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사법행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그 불거졌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 사법농단, 이거 하나만 봐도 사법행정권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했지만 헌법 10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부합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부인들이 많이 관여할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외부의 정치적 관여가 가능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 초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법안으로 만들기까지 저는 최대한 공론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달 3일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공청회를 연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국민의 공감을 만드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내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은 상관 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또 맞지 않으면 항명하고, 지금 그 다수의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보여지는 하나의 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급기야는 사법부마저도 독립성을 박탈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사법행정위라는 그 새로운 기관의 요체는 판사 인사를 함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위가 상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하면서 마치도 무결점의 개혁 그리고 사회 정의의 선봉에선 정치 집단같이 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전혀 해서는 안 될 지금 일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법행정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